안녕하세요. 오감만종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12월 12일 목요일 시장입니다. 오늘은 내 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 쿼트러플 워칭데이인데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또 옵션 이렇게 네 가지의 파생 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입니다. 자,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장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 모시고요.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오늘 앞서서 시장 변동성이 좀 큰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갭상승으로 출발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변동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그 제가 일전에 어떤 말씀드렸냐면 이제 지수의 주봉을 볼 때 주봉의 그 20주선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20주선이 밑으로 하향을 하게 될 경우는 굉장히 그 회복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네. 20주선이 옆으로 횡보를 하기 때문에 주가는 내리더라도 다시 20주선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역시 그 20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네. 뭐 오늘 모처럼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이 기세가 내일도 이어져서 주말에 계속 이제 해피엔딩으로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안타까웠던 건 이제 미국의 대중국 관세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뻥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안 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 지나가 버리는 거죠. 네, 하나의 삿바 싸움 정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비건하고 이제 최선희 부장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쵸. 만날 가능성이 이제 있죠. 네, 판문점에서 이제 그건에 대한 기대도 살아나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기관 외인 할 것 없이 코스닥이나 거래소에서 전부 쌍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공매도가 많아지려면 대차가 먼저 증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대차가 선행지표고 공매도가 후행지표입니다. 네. 근데 대차 잔고가 예전 기준으로 최근에 보니까 66조에서 60조로 크게 6조 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공매도는 자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는요. 대차를 주로 갚으라고 하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공매도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쵸? 연말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베이스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오는데 자기 종목은 안 올라온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줄거리가 일단 살아나면 나중에 후행적으로 개별성 종목들도 올라올 수 있다. 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흐름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요.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키움증권과 함께 투자의 달인 서비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나스미디어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일단은 어떤 기업인지 기업 개요부터 좀 함께 살펴볼까요? 네. 광고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광고회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광고를 만들어주는 회사. 이렇게만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요. 광고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연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 중개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중개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개상이라는 게 랩사라고 말들이 좀 많이 하죠. 네네. 미디어 랩사라는 말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있고 매체가 있으면 이쪽을 중간에 끼워서 연결을 시켜주는 네네네. 그런 광고 회사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고만 그냥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디지털 미디어 관련해서 플래닝을 짜주는 전문 랩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홈페이지에 그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미디어 플래닝 전문 랩사 그 계획을 다 짜주고 하는 전문
중개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광고 중개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랩사가. 네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미디어 랩사라는 게 과연 어떤 개념이냐? 제가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 화면을 보면 네. 미디어 랩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광고주를 대신해서 어디에 얼마나 할지 결정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TV에만 내면 됐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뭐 모바일이라든가 IPTV라든가 뭐 SNS 사이트라든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전부 다 같이 총망라해서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분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 미디어 랩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매출 비중을 한번 보면은요. 다음 페이지에서 네. 온라인 광고 쪽이 제일 많죠. 그쵸. 34%. 그리고 검색에도 이제 광고가 붙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 5개 그 광고판 있잖아요. 큰 대형 간판. 네. 예, 그런 쪽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그러죠. 이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 뭐 이런 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비즈니스 서머리나 다른 신용평가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잠깐 보면은요. 국내 1위 미디어 랩사라고 나와 있죠. 그쵸. 예, 그리고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에 있어서 국내 1위다. 그 밑에 다른 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걸 보면 온라인 미디어 내 독보적 지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IPTV 디지털 5개 광고 매체 판매업. 플레이디를 그리고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다. 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1위의 미디어 랩사이면서 디지털 미디어 플래닝 전문 랩사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국내 1위 미디어 랩사 회사인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디지털 광고 쪽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할 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에 좀 약점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을 꼽아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약점은 이제 없을 수가 없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미디어 랩 부문에서 수익성이 올해 같은 경우는 3분기도 그렇지만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네,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디지털 광고 쪽이 성장 가능성이 암만 있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성장 가능성이 많다면 어때요? 많이 들러붙겠죠. 그렇죠. 경쟁이 있게 됩니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네. 그리고 예,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약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기관의 순매수의 본질을 우리가 조금 그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실적 측면에 있어서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화면 한번 보면은요. 자, 지금 보세요. 3분기에 268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대치에 좀 못 미친 그런 정도의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4분기에 308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매출이죠. 네. 매출을 예상을 하지만 그 정도는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감안을 해야 되고 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210억이죠. 그리고 4분기에 70억인데 물론 그렇게 보면 되면은 이제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낫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여하튼 3분기까지는 실적 면에서 좀 부족한 그런 측면 아쉽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디지털 미디어 광고 쪽에 경쟁이 약하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관이 그 순매수를 하긴 해요. 근데 순매수가 과연 어떤 순매수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매매 입체 분석 화면이 있습니다. 매매 입체 분석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거기 보면 매매 입체 분석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기관에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네. 이 가만히 보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하죠. 네. 근데 금융투자 쪽에서도 이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서 매수를 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증권에서 예전에 그 자사주 취득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 관리를 위해서
나스미디어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얘기가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매수라기보다는 이런 자기 주식 취득 매수세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순수한 매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은 순수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약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뭐 나스미디어의 주의 깊게 살펴볼 점들을 좀 짚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앞으로 뭐 급성장할 거잖아요. 디지털 광고 쪽이.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이 굉장히 또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긍정적 관점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물론 이제 경쟁은 좀 다소 심하지만 네.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상당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가 크게 증가하고 크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경쟁이 다소 심하더라도 어떤 그 기술력이라든가 선도적인 그런 이점을 이용을 해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를테면은 그 모바일 플랫폼 시장 쪽에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지만 네. 작년 똑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85% 정도 금년에 성장할 그럴 전망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금년에 그 달빛 조각사라든가 V4라는 게임 신작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광고가 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쿠팡 아시죠? 쿠팡. 네, 알죠. 이 쿠팡이라는 대기업의 광고를 미디어랩에서 또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건이 있습니다. 네, 이 결정이 거의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반영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좀 나아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네. 아까 그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화면 그 다시 한번 그 가볼게요. 네, 그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지금 실적 전망 자체가 그러니까 금년 3분기까지는 좀 시원찮았지만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좀 올라오죠. 그렇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아주 급증은 하진 않지만 안정되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자회사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컨센서스보다 높아질 개연성도 좀 있어요. 네네. 네. 그러한 측면들을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은 아까 그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TV라든가 또는 그 모바일이라든가 네. 또는 그 IPTV 쪽도 진출하고 있다라고 그쵸. 그랬잖아요. 그리고 5개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합니다. 5개 광고라든가 SNS 쪽이라든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매체를 카바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나스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점으로 보실 수 있고 성장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은 우리가 이제 저평가돼 있느냐 고평가돼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유식한 말로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저 밸류에이션에 네. 강점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그 주가 관련 지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주가 관련 지표 볼까요? 네. 주가 관련 지표. 네, 나왔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쭉 보니까 그 퍼 측면에서 퍼 배수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 지금. 네. 낮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11.76배잖아요. 11.76배. 근데 이제 내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보면 지금 현재 나스미디어의 퍼 배수는 13배수입니다. 그죠? 상당히 그 저퍼 구간에 있다라고 봐야죠. 평균적으로 볼 때.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지금은 내년도 또는 금년 자산가치, 한 주당 자산가치 대비해서 BPS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2배. 근데 네네. 최저가 1.75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밑 하단에 있다는 거죠. 네네.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존재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뭐 그림은 표나 이런 것들은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번에 그 거버넌스 지수가 코스닥 150 거버넌스 지수가 새로 생겼어요. 근데 이것을 16일 날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스미 미디어 같은 경우도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도 있다. 그리고 KT가 일대 주주거든요. 네네. 42%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럼 대기업 입김이 좀 작용해서 매출이라든가 실적에 상당히 플러스 요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부분이고. 자, 증권사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사 보고서. 네. 증권사 보고서는 대개 보면은 그 목표가를 안 낸 증권사도 있기는 하지만 예, 이게 뭐 몇백만 주짜리 종목이거든요. 상장 주식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목표가 제시 안 한 데도 좀 있고 되게 목표가를 보면은 좀 미지네요.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좀 더 높였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좀 미진한 그런 측면이긴 합니다만은 거기 목표가 옆에 I자로 붙었죠. 그렇죠. 이게 이니셜의 약자입니다. 이니셜. 이니셜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최초로 신규로.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DB금융투자에서 신규로 이 종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좋은 평가를 냈다는 겁니다. 신규 보고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그 긍정적이라는 거죠. 신규 보고서 나온 데가 NH증권, 유진증권, DB금융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신규 보고서가 많아질수록 그 기업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 보고서 보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점이 좋죠. 네, 그 점이 그렇죠.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볼 때 뭐 또는 국내 다른 기업하고 볼 때 그렇게 크게 그 나쁘지 않습니다. 네,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나스미디어의 금년도 실적 기준으로만 해도 15배 정도인데 네네. 더 높은 데도 많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도 15% 정도면 제일 높아요. 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요즘 말로 뭐 짱짱하죠. 짱짱합니다. 네. 네. 자, 이런 강점이 있고 국내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프라이스 앤 펀더멘탈 화면 네. 볼게요. 예, 보니까 뭐 아주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파워 배수 같은 게 그렇게 뭐 중간 정도는 되고요. 높진 않고 PBR은 조금 높으네요. 그리고 ROE 같은 경우 좀 상당히 높죠. 굉장히 네. 높아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고 뭐 전부 다 좋을 수는 없겠죠. 네. 다른 광고 비슷한 회사, 영화업체죠. IHQ는. 그러니까 좀 무리가 있어요. 비교는. 그리고 SBS 미디어 홀딩스 정도만 이제 광고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은 이제 광고 전문 랩 쪽인 나스미디어하고는 좀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아니 되겠죠. 예, 그렇게 좀 봅니다. 예. 자, 요런 그 글로벌한 국내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아요. 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강점은 그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네. 신규 상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신청을 했는데요. 승인이 났어요. 네. 승인이 났는데 상장일만 결정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뜸을 들이는 게 좋아요. 어차피 그 재료가 이 기업의 주가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지금 바로 발표해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쵸. 지금 바로 상장이 되지 말고 뜸을 들여서 한 1월이나 2월쯤에 상장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 건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플레이디 제가 홈페이지 가서 홈페이지 그림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네. 이 데이터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예, 이쪽이 이제 자회사로 들어오고 이 회사뿐 아니라 다른 쪽 기업을 추가적으로 M&A 할 재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 M&A 재료는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하고 주가를 꽤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플레이 D 말고도 M&A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올 개연성이 좀 있다. 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공매 대차 볼게요. 공매 대차. 뭐
부담이 거의 없죠. 공매 그쵸. 대차는. 네, 공매 대차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네,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네.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직도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한 오. 18억 정도인데요. 18억 정도라면은 주식수로 볼 때 아직까지도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화면 나와 있네요. 네. 이 화면 아니고 아까 그 매매 입체 분석 화면 있죠? 네. 매매 입체 분석 화면에 매매 입체 나와 분석 있거든요. 화면에 보면 네. 기관 중에 금융투자가 사는 물량 이게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서 자사주 취득을 하는 건데 아직도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 산 게 아니에요.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여력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자 지금 초록색 기관이죠. 기관이 사면서 결국 주가를 위로 땡기고 있죠. 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의 여력도 있는 데다가 기관 매기가 좀 붙을 수가 있어요. 지금 기관이 주도 세력이라는 게 나오고 있죠. 네. 아직 1월달 내년 1월달인가 2월달까지 아마 그 신탁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기간도 남아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런 점들이 긍정적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뭐 약점과 뭐 주의할 점 그리고 긍정적인 면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나스미디어에 좀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럼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죠. 모바일 플랫폼이 성장한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저평가돼 있다는 거, 네. 그죠? 그리고 플레이디 신규 상장, 이 세 가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요, 지금 조금 누워는 있어요. 차트를 보면. 그죠? 조금 누워는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시동은 걸리질 않고 있지만, 이런 종목은 이제 이슈가 붙으면 한 번씩 쭉쭉 치고 나갑니다. 예전에도 어딥니까? 여기서도 한번 크게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거의 더블 정도 시세를 냈죠. 그쵸. 한번 불이 붙으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주식 수가 많지 않아요. 상장 주식 수가 몇백만 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이 붙고 거래가 좀 이렇게 붙으면 이때처럼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아직 시동을 걸지는 않았지만 5일, 20일, 60일 정배열 형태로 전환이 됐죠. 지금. 네. 5일, 20일, 60일 선 정배열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볼 수도 있지만 좀 가치적인 평가로 우리가 목표가를 보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내년도 한 주당 순이익을 한 2,400원 정도 보거든요. 그리고 대개 국내 광고 기업의 평균 퍼가 20배수입니다. 네네. 그러면 사실 5만 원까지도 간다는 얘기예요. 오. 산술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5만 원 갑니다. 하지만 이 20배수를 적용하지 말고 평균적으로 한 16배 정도 수준이다. 퍼 배수가 지금 나스미디어의 배수가 네. 그렇게 감안을 한다고 할 때 목표가는 한 4만 원 선 정도는 나옵니다. 4만 원 선 정도는 나와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4만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업계 평균을 대비해 보면 5만 원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업계 평균을 보면 이 정도 갈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도 4만 원 선 정도 간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나스미디어가 앞으로 실적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5만 원 뭐 이런 가격대까지 너무 목표를 원대하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게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37,000원 선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네, 여기 고점이죠. 여기 고점 차트상으로도. 그리고 2차 정도 시세로 대개 4만 한 3,000원 수준. 오, 네. 네. 요 정도를 이제 긴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
다만 이제 실적이 동반될 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죠? 1차, 2차 목표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 범위 정도. 예, 네. 지금 뭐 이를테면 31,000원에서 32,000원 상간. 네, 요 정도는 매수가로 한번 보시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전정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현 구간인 31,000원에서 32,000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3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3,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좀 호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만큼 나스미디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정현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종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벌써 12월에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요. 좀 이럴 때일수록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리밸런싱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자, 내일도 저희 오감만종 마켓과 함께 시장 대응 꼼꼼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